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제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굿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굿을 강요를 안 해도 사실 굿을 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경우가 있을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필요성이 큰 거죠. 음, 그 전에 제가 뭐 작년 여름부터 찍은 영상에서 보면 네. 뭐 정치인들 공약 바꾸는 식으로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거의 뭐 굿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굿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제가 주로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래요. 네. 우리 약국엔가 가면은 그런 얘기 그 전에 있었어요. 약 좋다고 오용 말고 남용 말자. 네. 아무리 좋은 약도 안 좋은 쪽으로 쓰거나 남용을 하게 되면은 화가 미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굿을 너무 필요 이상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저도 무당이고, 그리고 저번에 작두타는 영상 이렇게 그 주변에서 찍은 거를 그 편집해가지고 올렸더니 네. 선생님도 굿하세요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어요. 저 무당이에요. 작두타고 굿해요. 근데 몇 년 동안 드나들면서 굿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굿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 했던 거고, 네. 초하루 날이 나오시고 그냥 그러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런 얘기를 좀 몇 개 들었어요. 네. 근데 귀신은 말입니다. 귀신 얘기 잘 안 좋아하는데 좀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창호지 아시죠? 네. 옛날 한옥 보면 그 발라놓은 창호지. 네. 창호지 한 장을 못 뚫어요. 귀신의 힘으로는. 사람은 침 묻혀갖고 뚫을 수 있지만 네. 창호지 한 장을 뚫을 수 없지만 사람의 정신세계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네.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귀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신과 조상님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네. 그게 뭐겠어요? 굿이겠죠? 그쵸. 그래서 굿을 이런 경우엔 웬만하면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삶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자연사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자살기라고 들어보셨죠? 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네. 젊어서 자살을 했든 연세가 드셔서 살 만큼 사신 상황에서 자살을 했든 네. 그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도 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술해보고 이러면 그 자살하신 분들 영가가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자살로 뭐 생을 마감한 경우, 뭐 음독을 했든 목을 맸든 번개탄을 피웠든 어디에서 다이빙을 하셔서 돌아가셨든 네. 그런 그 영가가 뭐 집안 내에 있는 경우, 그렇다고 뭐 4대 5대 이렇게까지 구술해 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네. 가까운 가족 내에 그런 그 사촌 이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는 구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주변에 그 살아있는 산자들의 삶에 그 해살을 놓는다고 그러죠.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리고 불의의 사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교통사고인데 네. 뭐 교통사고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네.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그 전에 아시나 몰라요. PD님은 태어나시기 전이구나. 네. 그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그 모 여고 학생들이 등굣길에 많이 죽었어요. 네. 그 불의의 사고 플러스 어떤 그 청춘에 간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피리굿을 해줘야 됩니다. 집안 식구, 자손이 그랬다든가 형제가 그랬다든가 하면 네. 그 영향으로 뭐 결혼도 나중에 그 후대에서 잘 못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해요. 뭐 구슬해서 돈을 먹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 주로 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연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병명이 없어요. 네. 건강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시거나 젊은 사람이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냥 아무 병명도 없이 쓰러지거나 심한 경우는 운전하고 가다가 푹 해갖고 핸들에다 머리 박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돌연사 이런 분들은 제가 상담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남편 되는 양반이 젊은 새댁인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병도 없었는데 네. 가서 보니 그 병원에 도착해서 그 돌아갔다는 얘기 보니까 상처 하나가 없더랍니다. 타박 하나가. 네.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그냥 이렇게 핸들에 쓰러졌는데, 근데
자꾸 집에 나타난대요, 꿈에. 네. 염할 때 이거 넣는 거 아세요? 사람 네, 죽으면? 네, 네. 솜 같은 거 물은 채로 와갖고 여보 나 안 죽었어 배고파 이런데요. 네. 그래서 그분은 꼭 진짜 그런 경우는 힘들어도 꼭 구춤해서 풀어주시라고 그랬는데 네. 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뭐 부탄 자리에서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는 필히 구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유 없이 미묘한 그 작은 일에 그 관제, 관제가 뭔지 아시죠? 네. 경찰서, 검찰청, 그쵸. 법원에서 완화가 하는 게 관제예요. 네. 그리고 또 저기 노동청 네. 이런데 자꾸 어떤 그 근로관계 이런 거로다가 시비가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네. 그런 관제와 소송이 끊이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구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좀 선택적인 사항이지만 네. 그리고 요건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다가 느낀 거예요. 네. 며칠 전에. 요즘 이혼들 많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혼하고서 재혼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재혼 아니라 3원, 4원이 돼도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네. 상대방 배우자를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사고나 지병으로나 뭐 자살이나 이런 걸로. 네. 그래가지고 상처 상부를 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그게 한 5년, 10년 이렇게 좀 긴 세월이 지날수록 큰 문제는 없는데 네. 재혼을 상대방 배우자가 자살로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네. 생을 마감을 했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집에서 또 살던 그 집에서 또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하려고 하고 그럼 하나 우리 PD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PD님이 죽은 영혼이면 네. 기분이 어떨까요? 자살을 했어요. 그 부인이 슬프죠. 엄청.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을 앓다가. 굉장히 많이 슬프겠죠. 그럴 때는요. 네. 그 당사자가 아니고 상대방 배우자 되는 분이라도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초단기간 내에 재혼 아닙니까? 네. 그 상을 치르고 나서 네. 뭐 3년도 안 지났어요. 1년 정도. 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명품 하나 샀다 생각하시고 네. 구태주시고 신혼생활 시작하시는 게 음. 그게 최상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든 이 영을 좀 풀어달라. 자, 내가 살던 집에 네. 새로운 여자가 들어와서 사는데 네. 내가 죽은 영혼이에요. 네. 내가 귀신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런데 내가 좋게도 안 죽었어요. 네. 예? 슬펐으니까 우울했으니까 자살했을 거 아니에요. 몸매 갖고 화장실에서 이제 그런 그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여자가 나 죽은 지 1년도 안 돼 갖고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살던 공간에서 산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은 그 영혼이 울그락불그락 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구태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